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음 AI 플랫폼과 인공인간 전문기업 마인즈랩에 방문했습니다. 함께 입장하시어 손병희 전무님 만나 뵙고 기업 설명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손병희 전무님 모셨는데요. 네, 마인즈랩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손병희 전무님 개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소개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그 감이 안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일본인 회사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좀 늦게 밟아서 박사를 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학교에 간 케이스입니다. 학교에 있다가 다시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앞에 그래서 이제 마인즈랩에 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인즈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인즈랩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의사결정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을 했다라 하면 그 다음에는 AI 컨택센터, 콜센터를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산업에 어떤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전체적인 백엔드에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밸류 체인을 쭉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완성을 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발표되어서 네. 세간의 화두를 이끌고 있는 챗 GPT가 네. 되게 화제이잖아요. 네. 그 챗 GPT와 관련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본 네. 기사에 따르면 마인즈랩이 최초로 연동에 성공을 했다라는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 혹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챗 GPT가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엔진들을 저희가 각각 개발을 했습니다. 핵심 엔진이 5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보는 거,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 그리고 언어 지능까지 이렇게 5개의 핵심 엔진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어떤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는 걸로 지금 고도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인공인간을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인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즈랩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유튜브 채널에 특히 따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또 따로 특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네. 마음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핵심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마음 AI 플랫폼이 23개의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 23개 모듈 중에 하나의 모듈인데 그 특징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들을 그 마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거기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바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재난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재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으로 나가는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내보낼 때 텍스트로 먼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TS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TTS 기술을 마음 오케스트라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그 기술이 적용이 되고 거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TTS 재난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막강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딩 같은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간의 자바스크립트 기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저희가 고도화시켜서 노코딩, 그리고 지금 챗GPT 나왔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재난방송 서비스 만들어줘.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챗 GPT와의 연계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공인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공인간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마인즈랩을 보면 초창기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핵심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얼굴, 그리고 언어, 이렇게 5개가 있어서 이 핵심 엔진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건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희가 4월 5일 날 M3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1은 그 기술들을 각각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더라고 하면, M2는 그 기술을 얼마만큼 사람같이 하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사람같이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 뭔가 룰 기반 또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완전히 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 M2와 M3의 차이점, 가장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언어가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챗 GPT의 챗은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룰 기반이나 시나리오 기반이나, 그리고 좀 짜여져 있는 플레임 안에서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구원님 챗 GPT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늘도 쓰고 왔습니다. 써보셨어요? 그러면 걔는 GPT가 그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생성을 해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머, 사람처럼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인간이 이제는 정말 더 인간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인간과 같은 인공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마인즈랩에서 가지고 있었던 AI 생성 모델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챗 GPT-3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그 초고대 AI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마케팅을 좀 잘 안 해서 저 대표님한테도 건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초고대 AI 공급자는 네이버, KT, 그리고 마인즈랩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대 AI를 했다라는 것은 언어 지능을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 언어 그 모델 중에 지금 최고의 레벨은 챗 GPT예요. 그러니까 GPT-3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GPT-4 레벨이 나올 텐데, 저희는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칠판에 로봇 관련해서도 적혀 있는 내용을 살짝 언뜻 보았는데, 로봇, AR, XR 부분에 관해서도 네. 언뜻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AI가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 안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TV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봇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공인간 같은 경우는 현재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추후 M3 모델이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정도의 산업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취업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뭔가 판매하는 쪽에
그 영역은 이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을 인공인간이 대체를 하게 되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재난 상황이나 사람이 가기 힘든 곳 그런 것들은 인공인간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챗 GPT 모델이 압도적인 네. 성능을 자랑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네. 커지고 있잖아요. 네. 가짜 뉴스 네. 등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인즈랩의 새로 출시되는 M3와 이 챗 GPT와 같은 생성 모델이 합쳐진다면 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현재 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부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다던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챗 GPT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 자체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게 얘는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어떤 모델인지 밝혀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픈 AI에서 검열을 좀 잘한 상태의 모델입니다. 그것도 이제 해킹으로 우리가 그거를 뭐 데이터셋을 구해서 좀 그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막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산업에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뭔가 이제 특별한 보안 기술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본이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그런 NF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도메인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다 그 나왔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챗 GPT가 나옴으로써 더 융합하는 그런 기술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루어 보면은 그런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지금 아직은 없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시스템이나 그 서비스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완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인즈랩이 향후 꿈꾸는 미래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회사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역부족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는 전체 그 방향성은 플랫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은 이 서비스가 어디로 가더라도 글로벌로 나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가 지난주에 도쿄 전시를 했었는데요. 서버는 저희 한국에 있고, 디바이스만 일본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스턴스를 도쿄 리전에 만들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방향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M3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좀 부정적인 의미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구 절벽 상태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할 인공인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님.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